없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갑, 담배 한 갭이 8만 원 받고 팔아. 밖에 동생들 통해 교도관에게 유흥업소 로비 벌여 사제물품 밀반입하기도 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태도 불량하다고 집단 구타당했다. 조직폭력배와 교도소는 뗄 수 없는 사이다. 별을 달고 나와야 사회에서 이권과 머릿수가 생긴다. 조폭들에게 이권은 조직에서 사업체 운영을 허락받는 것이고 머릿수는 부릴 수 있는 부하들을 말한다. 20대 절반을 형님들 민원 처리하느라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뒤에야 전주를 소개받아 자본금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한 조직원 이 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런 질 낮은 짓을 하지는 않는다. 돈 좀 있는 이들에게 담보로 외제차를 받아놓고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더 뜯다가 더 이상 쥐어짤 수 없을 때 그 외제차를 주변에 수백만 원을 받고 빌려준다. 나중에는 전문업자를 불러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한 뒤 대포차 업체에 넘기면 그만이다. 최소 원금의 5배 이상은 챙기는 장사다. 게다가 이 사업은 비수기가 없다. 이 씨의 말처럼 교도소는 신입 조폭들의 관문이다. 일부러 폭력 사건을 저질러 신고식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년원 이력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검증된 포트폴리오로 쳐준다는 것. 전직 조폭 이모 씨는 1998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산 사상구에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돈을 갈취하면서 생활했다. 지역 관할인 사상경찰서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당연지사다. 경찰의 관리를 받던 중 폭력 사건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받고 부산 소년원에 들어갔다. 주먹으로 다른 소년수들과 서열 정리를 했다는 그는 최고참 격인 방장이 됐고 밖에서 유망주로 알려졌다. 출소 열흘 전에 문신은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 서예 반장을 불러 먹물을 갖고 오라고 했다. 방에 그림 잘 그리는 애가 하나 있길래 걔한테 먹물을 묻힌 바늘로 종아리에다 라인을 따게 했다. 조폭 세계에서는 어느 소년원을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기자가 만난 다수의 조폭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은 대전의 대덕 소년원과 가장 악명 높았다. 마침 이 씨는 부산 소년원 출소한 직후 다른 폭행 혐의로 대덕 소년원에서 2년가량을 지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2000년 5월 대덕 소년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당시 언론에는 소년수 김모군이 반장 선출에 불만을 품고 12명의 소년수를 동원해 소년원을 점거하고 교도관들을 폭행, 가스총을 빼앗은 사건으로 보도됐다. 이 씨는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생활반장과 전산반장이 시비가 붙었다. 교도관들이 보도방에서 CCTV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보도실로 2명을 불러 서로 싸운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교도관들이 서열이 더 높은 생활반장 편을 들면서 전산반장의 뺨을 때린 게 화근이 됐다. 화가 난 전산반장이 전산반의 소년수 30명을 동원해 보도실로 쳐들어가 소화기 핀을 뽑아서 선생들 얼굴에 쏴버리고 수갑 다 빼앗아 손목에 채워버렸다. 결국 6시간 만에 특공대가 출동해 진압한 이 사건은 KBS의 작은 토막 기사로만 남아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난동을 주도한 전산반장 김모 씨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산 뒤 고향 강원도에서 조직 생활을 했다. 이 씨도 출소 후 20대 초반 나이에 부산 사상구의 한 지역 조직에 들어가 비교적 수월하게 룸살롱 운영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잡범들과 달리 조폭들은 교도소에서도 대접을 받는다. 교도소는 건달이 왕이다.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만 않으면 발 뻗고 잔다. 전국구로 알려진 현직 조폭 김모 씨의 말이다. 그는 불과 3년 전까지 전주교도소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범단으로 엮인 조폭은 노란 명찰을 받고 재소자 방에 들어간다. 방에서는 방장 밑으로 배식방장, 규율방장 등 나름의 서열이 있는데 조폭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자마자 방장이 된다. 나이 불문, 혐의 역량 불문이다. 설거지나 청소, 배식 등에서 자유롭다. 그는 교도관들도 터치를 안 한다. 방에 조폭이 있으면 규율이 잡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교도관과는 공생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교도관에게 진짜 골칫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거는 재소자다. 교도관도 사람인데 걸핏하면 코를 꿰려는 애들이 있다. 한여름에 더워서 교도관이 모자를 벗으면 왜 세금으로 근무하면서 탈모하느냐?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왜 1~2분씩 늦느냐? 이런 식이다. 교도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소장과 면담하겠다고 요청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괴롭힌다. 하지만 조폭은 이런 재소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든다. 장기 10년에서 15년형이나 무기수가 아닌 바에야. 사회 복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조폭의 눈에 띄어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범죄 유형별로 순서가 정해진다. 김 씨는 조폭들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자가 사기, 성폭행,
살인으로 들어온 재소자들이다. 사기범들은 접시꾼이라고 부른다. 걔들은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을 친다. 그래도 범털은 방에다 먹을 걸 사다 주니 어느 정도는 대우해준다. 성폭행범은 서열 제일 끝에다 두고 온종일 변기통만 닦게 한다. 나이 대접도 안 한다. 그리고 살인범의 경우 명분 없는 살인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안에 있다 보면 별의별 범죄자를 다 만난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폭력 휘두르는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인범이나 배우자가 바람난 사실을 알고 격분에 살인한 택시기사 같은 범죄자들이다. 우리가 그들한테 뭐라 하겠나? 흥미로운 것은 김 씨가 2004년 서울구치소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같은 방을 썼다는 점이다. 당시 김 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 방에는 서진룸 살롱 사건으로 유명한 서울 목포파 조직원과 청량리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있었다고 했다. 그해 9월인가 유영철이 들어왔다. 교도관들도 터치를 안 하고 아주 아나무인인데다 남들 머리 위에 있으려고 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단체로 손을 봐주니까 비명을 꽥 지르더라. 밖에서 깡패 CX 하나 못 죽이고 들어온 게 한이라고. 실제로 유영철은 악성 재소자로 유명했다.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음란물을 밀반입하거나 교도관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교화불능에 가까운 모습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교도소에서 조폭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무대는 공장이다. 흔히 출력을 나간다고 하는데 조폭들이 공장의 관리직을 맡는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조직과 손을 잡고 대포통장 장사를 벌인 보이스피싱 1세대의 증언이다. 교도소에 있는 조폭이 전국구인지 아닌지는 공장에서 증명된다. 반장, 작업반장, 문방경리, 소지반장, 부식반장, 요리반장 순으로 공장 서열이 나뉘는데 직책 하나 못 얻은 애들은 족보도 없는 놈들이다. 돈 없고 내공 약한 반달들로 방구석에 앉아 일반 재소자들과 형님, 동생하며 서열놀이 하는 거다. 그에 따르면 이들 반장이 공장의 재소자 약 60명을 관리한다. 특히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공장은 교도관들, 감시가 허술해 공장에서 일하는 오전 시간대는 거동이 자유롭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일을 하지도 않는다. 밖에서 보면 대단한 권력은 아니지만 공장 관리직은 교도관도 잘 안 건드린다. 그날그날 할당량을 채울 수 있게 재소자들 기강을 잡아주니까 또 형님들이 영치금으로 한 100만 200만 원씩 써서 음식 사다가 난로에 불 피워 잘 먹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출력을 나가야 모범수로 빨리 인정돼 첩견 횟수도 늘고 귀유도 잘 받는다. 일단 공장에 가면 밖에서 서로 다른 조직원들이라고 해도 연차순으로 서열이 정리된다고 한다. 다만 부산과 호남은 지역 감정을 고려해 교도소 측에서 공장 배정을 따로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 출신인 그는 그곳에서 부산 칠성파, 동부 칠성연합파, 창원 북마산파, 거제, 옥포파, 제주 땅벌파 등과 지냈다고 한다. 물론 서로 다른 조직원들 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유태파가 세력 확장을 위해 도심에서 연쇄적인 집단 유혈극을 벌이면서 갈등이 고조된 때였다. 그 소식에 광주교도소에서도 건물을 위아래로 같이 쓰던 칠성파와 유태파 간 전운이 감돌았다. 그때 건물 위층을 쓰던 칠성파 조직원이 창밖으로 신발을 던진 뒤 내려가서 가져오겠다며 교도관을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근처에 있던 유태파 간부를 공격하면서 피상이 걸렸다. 난리도 아니었다. 교도소에 칠성파와 유태파 식구가 30명 가까이 됐는데 첩견장에서도 치고 받고 매일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아무 실적 없는 조폭들은 교도소에서 무시받지 않으려 조사, 도중 검사에게 자신이 조직원이라고 털어놓기도 한다. 그는 얼빠진 놈들이다. 조직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위아래 계보를 전부 자백해야 한다. 그 순간 해당 조직이 수사기관 감시를 받는 것부터 잘못하다간 계좌 추적까지 당하는데 프락치 수준도 못 된다. 범단 기록 유무를 떠나 진짜들은 밖에 선배들이 잘 봐달라며 교도소 조폭들에게 영치금하고 편지를 붙여준다. 그럼 안에 있는 조폭들이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운 건 요새 수도권에서 MG, 조폭이라고 하는 어린애들이 잡혀 들어가면 스스로 어느 조직에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동기들과 안부 전화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꼬리 썩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거물급의 생활은 또 다르다. 2011년 김해 교도소에서 검서방파 김태촌을 목격했다는 전직 조폭 강모 씨의 회고다.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공장에는 안 나왔다. 대신 6인 혼거실을 혼자 썼고 전담 소지도 있었다. 보통 소지 한 명이 재소자 30명을 관리하는데
그걸 교도소가 왜 모르겠나. 워낙에 조폭계 거목이니까 챙겨준 셈이다. 그래서 접견 갈 때 전담 소지가 휠체어 밀어주고 설거지나 빨래도 다 해줬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도 없는 물건을 갖고 다니면 갑으로 쳐준다. 그런 물건은 또한 부르는 게 값이다. 대표적으로 담배가 그렇다. 강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도관들이 직접 담배를 재소자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다. 그때 교도소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담배 팔아다 번 돈을 와이셔츠 포켓에다 두둑이 꽂아 넣은 채로 아무렇지 않게 교정을 돌아다녔으니까 라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한 조폭 김진명을 만났다. 180cm 중반에 100kg이 촉히 넘는 거구였다. 김진명은 20대를 인천 남동구의 간석 19파에서 보낸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2018년에 발을 뺐다. 20명의 전현직 조폭을 접촉했지만 30대 중반 조폭은 김진명이 유일했다. 안면을 튼 조폭들에게 조직 생활에 대해 증언해줄 젊은 조폭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형으로서 후배 동생에게 인터뷰를 권유하는 게 쉽지 않다며 번번이 거절했다. 경기도 조폭계를 잘 아는 지인에게 수차례 간곡히 부탁한 끝에 MZ 세대 조폭 김진명을 소개받는데 성공했다. 21개 폭력 조직 소속 2002년생 조폭 수십 명이 전국회를 결성하고 또래 모임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김진명은 조폭에 대한 헛된 환상을 깨야 한다며 나처럼 후회하는 삶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한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말했다. 이어 이제 자식을 둔 아빠다. 폭력 조직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연락을 끊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며 철저히 익명을 요구했다. 김진명은 인천에서 일진학교로 유명한 공고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주먹으로는 손에 꼽혔다. 인천에선 꼴망파, 주한 19파, 간석 19파 등 유명 폭력 조직이 있는데 보통 친한 선배를 따라간다. 역시 학교 선배의 권유를 받고 폭력 조직에 발을 담갔다. 보도방 등을 운영하며 조직의 자금원을 담당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봤다. 쉽게 번 돈은 결코 모을 수 없더라. 조직 생활을 하며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우습게 벌기도 했는데 출소 이후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의 10년 중 6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가장 최근 그는 폭행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받고 2018년 출소 직후 조직을 떠났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시작했다. 조폭 생활을 하다가 가오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았냐는 질문에 자녀가 둘인데 당시 통장 잔고에는 한 푼도 없었다. 뭘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2011년 10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두 폭력 조직이 흉기 난투극을 벌였다. 김진명은 당시 막내 조직원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조폭은 누가 되는가? 전현직 조폭을 만날 때마다 조폭계에서 신입을 수혈하는 방법을 물었다. 학교와 지역 두 갈래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학교에선 불량 서클이 1차 공급망이었다. 수원 북문파에서 30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 씨의 증언이다. 지역마다 조폭을 배출하는 학교가 있다. 학교 선배를 따라 각 폭력 조직에 가담한다. 대표적으로 수원의 경우 북문파와 남문파가 있다. 수원의 학교마다 북문파와 남문파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다. 나 때도 그랬고 여전히 이 프로세스는 유지되는 거로 안다. 조폭 중에서는 일진 출신이 많다. 폭력 조직에서 일진들을 신입으로 유치하기 위해 키우는 경우도 있다. 학교 때부터 꾸준히 연락하다가 중도 하차하거나 졸업을 하면 곧바로 조직으로 데려간다고 설명했다. 2차 공급망은 지역 연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주 시라소니파, 전주 나이트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폭력 조직은 지역에 기반을 둔다. 지역 선배가 후배를 끌어들이는 식이다. 교도소에서 조폭에 빠져든 경우도 있다. 박훈 씨가 인천 주안동의 폭력 조직에 몸담은 계기는 소년원이었다. 박 씨는 18세 때 다른 불량 서클 친구들과 싸우다가 흉기를 드는 바람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살아남기 위해 조폭 출신들과 어울리게 됐다며 출소 직후 소년원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했다고 했다. 전현직 조폭 약 20명은 모두 감옥에서 실형을 살았다. 한두 번에서 많게는 6번 철창에 갇힌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징역을 별을 단다고 표현했다. 15년 이상 감옥에 갇힌 조폭도 2명이나 됐다.
교도소에서 조직폭력 사범은 노란색 번호표를 찬다. 요시찰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혼거실의 방장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이들은 문신 등을 하고 껄렁대는 조폭 추종자를 만들어 방의 분위기를 잡는다. 수도권 구치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조폭들은 사동 내에서 오가며 선배에게 굴신 인사를 한다. 인사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제지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교도소 내 조폭 문화와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조폭은 사회가 만든다. 조폭 수급이 돌아가는 배경에는 무분별하게 조폭을 미화하는 사회적 왜곡도 한몫한다. 인천 폭력조직 출신은 조폭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환상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 BJ 등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이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조폭 일화를 영웅담처럼 쏟아낸다. 유튜브에 조폭설을 검색하면 전국구 건달되는 법, 건달이 돈 버는 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다룬 커뮤니티 팝콘 갤러리는 사실상 조폭 갤러리로 변모했다. 누가 진짜 잘 나갔던 조폭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조폭의 상징인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3355 다니며 위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흔하다. 조폭을 멋있게 묘사하는 과장된 영상들은 청소년들에게 조폭 문화를 동경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MZ 조폭, 조폭질이 자랑거리가 됐다. 조폭 내 MZ세대 현황은 어떨까? 최근 10년간 폭력조직 관리 현황은 MZ 조폭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지난해 검거한 조폭 범죄 피의자는 3,231명으로 지난 10년 새 최고치다. 이 중 20대가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30대가 2018년까지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듬해부터 20대가 30대를 앞질렀다. 10대 조폭 범죄 피의자도 10년 전 52명에서 지난해 2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젊어진 조폭은 조폭의 범죄 동향과 문화를 바꾸고 있다. 수사관과 전문가들은 지능화 파편화 양지화를 한국 조폭의 최신 트렌드로 꼽는다. 첫째, 지능화 조폭들의 수익원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과거 보호비 명목으로 유흥업소를 갈취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요즘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주요 사업으로 떠올랐다.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가 뒤를 잇는다. 거래는 대포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범죄 수익은 암호화폐로 은닉한다. 둘째, 파편화. 합숙소라는 조폭 문화가 쇠퇴했다. 합숙소는 폭력 조직이 조직원의 양성과 빠른 집결을 위해 이용해왔다. 하지만 조직 간 전쟁 등 조직의 세를 과시할 필요가 없게 됐고 통신 발달도 이런 추세를 가속했다. 요즘의 젊은 조폭은 조직을 본인의 배경 정도로만 여긴다. 대신 또래 모임처럼 비슷한 환경의 같은 연령대 모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셋째, 양지화. 과거 조폭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며 세를 과시하는 행사장 등이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MZ 조폭들은 다르다. 전직 조폭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전전한다면 현직 MZ 조폭들은 과시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 인스타그램에선 조폭 문신인 이레즈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반신을 탈의한 조폭들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술 마시는 사진 등이다. 문신이 잘 보이는 반소매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진도 올린다. SNS가 조폭을 미화하고 새로운 조폭 네트워크로 활용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 조직 수노아파 39명을 기소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또래 조폭들끼리 전국 모임을 하며 친목을 과시했다. 지난 7월 31일 광주지검이 적발한 국제 BJ파 조직원 사건에서도 SNS가 소통의 창으로 사용됐다. 평소 해당 지역 불량 중고교생들은 국제 BJ파 조직원이 인스타그램에 고급 외제차와 문신들을 올리는 걸 보고 선망했다. 최근 SNS에 익숙한 MZ세대 조폭들은 대담하게 허세샷을 과시하며 양지로 나온다며 범죄 수익으로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를 굴리는 허황한 모습이 젊은 층 사이에 선망의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